네, 네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개광교수,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허성무 세미래정책연구소장과 백성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찰 수사가 이제 거의 막바지인 것 같은데, 뭐 기소를 17일에 할 것 같다. 거의 이날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수요일이죠. 수요일까지 이제 5차례 옥중 조사를 마치고 그 이후에 이제 조사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황인데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총 13가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뭐 중심에 뇌물죄와 직권남용이 있지만 그 많은 혐의와 관련해서 조사를 마친 부분을 정리해서 공소장을 작성하는 그 작업이 꽤 며칠 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당초 예상은 17일 전에, 그러니까 어제죠. 그러니까 14일에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 분량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리하는 작업을 거쳐서 월요일 날 오후 정도 이제 기소를 할 방침인데 특검에서 총 13가지 혐의로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특정을 했는데 검찰에서 그 혐의를 뺄지 아니면 또 추가를 했을지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를 보신 것처럼 최순실 씨 지금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부분이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내분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변호인단이 네 분이 일어나서 지금 변호인단이 다 해임이 되고 2명밖에 안 남았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 법리 다툼을 포기한 게 아니냐.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한다면 전직 대통령들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무기나 17년을 받았어도 1년 몇 개월 만에 풀려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무슨 형을 받더라도 곧 사면될 거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이것을 자신이 이끌어가면 자신의 지지자들은 계속 두면서 자신의 어떤 사면 이후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기사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순실 씨가 그런 기사들을 접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박 전 대통령과 공범인데 무죄 다툼을 해야지만 자신도 무죄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을 받을 수 있지만 자신은 사면을 받을 수 없는 민간인 신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한테 어떤 의미에서는 끝까지 우리가 무죄를 다퉈야지 변호인단을 더 강화를 해서라도 무죄를 다퉈야지 정치적인 어떤 뭐 사면을 원한다 이런 기사를 만약 접한다면 자신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죠.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변호인단을 구성하든 뭐 자신이 돈을 대든 어떤 상황이든 같이 무죄 다툼을 벌이자라는 메시지도 단순하게 읽힐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일단 최순실 씨가 일단 뭐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하니까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긴 했는데 보면 이게 어차피 공범이니까 좀 우리끼리 뭔가 좀 정리를 해서 이제 재판에 임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공범인데 뭐 변호인들 간의 접촉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공범끼리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범 분리수용 원칙 때문에 지금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른 구치소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하지만 변호사들이 서로 접촉하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관련해서 진행이 되고 또 최순실의 재판이 진행이 될 때 이거 변호사들끼리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게 아니냐, 교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적절하진 않을 수 있지만 그거는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들끼리 충분히 접촉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최순실 씨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라는 표현을 썼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부인을 하는 방식이 있고 최순실 씨가 부인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최순실이 부인하는 그 내용하고 똑같은 사실관계에서 박 전 대통령이 부인하는 내용이 다르면 어떤 법정 증언이 굉장히 앞으로 굉장히 주목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관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간의 40년간의 이거 관계를 쭉 보면은 주도권이 과연 누구에게 있었느냐? 상징적 주도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었지만 내용적 주도권은 최순실 씨에게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럼 지금 최순실 씨가 구속이 돼서 5개월째 지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법원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안에 있으면서 구치소에서 여러 가지 뭐 법적 지식도 많이 축적이 됐을 거고 내부에서 구치소라든지 뭐 다른 범죄자들하고도 다 독방에 있더라도 소통이 다 되면서 이미 지금 거의 만주 변호사 수준이 되었을 겁니다. 이 만주 변호사라는 게 뭔가 정식 변호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잡다한 법률적 지식을 변호사들이나 주변으로부터 듣고 변호사 이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잘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을 두고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역시 이 재판 과정도 자기 중심으로 또 자기 주도하에 끌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주도권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또 논란이 됐던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특혜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안 할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한 이틀 정도는 그 독방, 구치소가 아니라 사무실에서 잠을 잤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조금 너무
특혜를 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도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이게 뭐 일단 보도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독방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도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틀 동안 도배하는 과정에서 뭐 당직실 같은데, 그러니까 일반 수용 시설이 아니라 교도관들이 일단 잠을 자야 하는 공간에서 잠을 잤다라는 게 일단 보도였는데 네.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그런 요구를 한 적은 없고 우리가 뭐 차단막도 설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그러니까 일반 재소자와 마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틀 동안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동선보호나 안전보호를 위해서 당직실에서 이틀 동안 재웠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요구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요구가 있건 없건 이거는 엄청난 특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건 서울구치소의 얘기를 기초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형사 피의자들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접견을 가보고 있지만 네. 도배를 한다고 다른 데서 자는 거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이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구치소에 수감이 되는 거지. 근데 수감이 되는데 만약에 이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이 독방이라는 곳이 일반 수용자들이 들어가서 있었던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3년 이후에 비어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는 그 소파 규정상 미군, 여군이 이제 문제가 됐을 때 거기를 사용하게 만들어 놓은 거다 보니까 좀 오래돼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데 그랬다면 다른 독방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좀 어찌 보면 뭐, 이거 너무 박 전 대통령 너무 가혹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구속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용시설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이 잘 수 있는 공간에서 자기 하는 건 그거는 사실 제가 아직까지 태어나서 들어본 적이 없는 정도의 특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구치소에서 이게 지금 뭐 특혜나 배려 차원의 조치는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원래 법상으로도 구치소에 수감이 돼서 독방에 문제가 생기면 홍보실에 있다 다시 독방으로 오던 아니면 또 다른 독방에 있건 이 수용시설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민간 또 구치소 교도관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사용해서 박 전 대통령을 이틀 머물게 했다면 그 자체는 이거는 정말 좀 심한 말도 안 되는 특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명백한 법률 위반이죠. 이런 수용자들을 수용하고 그 처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네. 그 법률에는 반드시 잠금 장치가 있는 수용시설, 그 독방에 수용하도록 되어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 홍급방에 수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수용시설, 어떤 경우에도 수용시설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당직실은 잠금 장치가 있는 수용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교도소 측에 이런 설명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교도소 측의 일종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뭐 저희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뭐 가혹하게 어떻게 하라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이 박근혜 대통령이 비극적 상황이 벌어진 게 뭔가 하면은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서 여러 가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생겼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저기 가서조차 정해진 규칙과 법률을 정하지 않고 있다면은 그래서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구치소 측의 잘못은 명백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